이제 앞에 강의에 이어서요. 이제 본래 우리 5주차 거죠. 시장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한 건데, 여기는 원래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돼 있는 부분이죠. 근데 잠깐 제가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그 전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니까 목소리가 작게 나와요. 저는 크게 생각했다고 했는데, 마이크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볼륨을 좀 올려서 해주시고, 이번 때는 좀 더 신경을 써서 해볼 텐데, 목이 좀 아플 정도로 크게 하는데 안 되네요. 잘 이게 뭐 무슨 탓인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그렇고, 이제 오늘 이제 강의를, 이제 두 번째 강의를 보시면요. 앞에서 우리가 시장이란 그냥 이러이러한 거다, 뭐 온라인 시장이고 오프라인 시장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시장에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쉬운 말은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이라 해서, 우리가 이제 서로 간에 기업 회사들이 이 시장에서 이 경쟁이라는 거를 하는데, 우리 기업 회사나 뭐 기업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경제에서는 항상 경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경쟁을 하게 되면은 니들끼리 싸우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득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이제 시장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진짜 우리가 많이 보는 거는 후자에 나오는 거고, 전자에 이제 제일 먼저 얘기하는 시장은 경쟁이 이제 심한 시장 그래가지고, 이거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고, 우리 제가 처음에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이상적인 시장이에요. 이상적인 시장이고, 굳이 뭐 여러분들이 깊게 공부할 거는 아니고, 도리어 이제 우리 현실적인 얘기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문제를 이제 이제 낼 텐데,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운데 그거는 이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근데 이제 또 이게 과제로 나가기 때문에 또 참 그런데, 가능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는 거는 과제에서 빼고 그럴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은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갈 테니까, 자, 이 시장에는 이제 경쟁이 아주 심한 시장이 있고, 아주 이제 적은 시장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중간 정도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경쟁이 아주 심한 시장을 우리는 이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동질, 무한의 생산자, 완전한 정보라 그러는데, 제품이 다 똑같다는 거거든요. 만드는 사람이 뭐 수억 개도 있고, 뭐 무한이라는 거, 그다음에 정보를 다 갖고 있다는 건데,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해진 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 현실적인 사례가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농산물 시장, 주식 시장 이런데, 농산물이 다 비슷하잖아요. 주식 시장도 그렇다는데 사실 없어요. 이렇게 완전한 건 없고, 이 그냥 이상적인 시장이에요. 이게 그냥 바람직한 시장이라서 그렇다는 거고, 우리가 앞에서 그 수요 공급하면서 그런 시장이 이거예요, 이건데, 자, 근데 왜 하냐면요, 이게 기준 때문에 그래. 기준, 어떤 가장 좋은 시장, 예를 들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될 때가 가장 좋다는 거죠. 요런 시장이 이제 이상적인 시장으로 놓고 현실의 시장을 비교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예를 좀 뒀는데, 완전 경쟁 시장이라기보다는 이제 비슷한 사례를 하나 본 거죠. 현실의 완전 경쟁이란 말은 없고. 근데 이게 보면은 우리 의약품 시장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어떤 하나의 산업이 완전 경쟁, 즉 앞에서 말하는 게 이상적인 완전 경쟁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완전자 빼고 그냥 경쟁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의 제약회사가 있다가 수십 개, 수백 개, 어떨 때는 수천 개까지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 제약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약품 같은 경우, 의약품 같은 경우 보면요, 특허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의약품이 보통 이게 모래사장에 모래알이라 할 정도로 무궁무진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약품을 하나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엄청 걸리죠. 약을 하나 개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왜 세계에서 의학이 제일 발달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라고 생각하시죠? 일본이에요, 일본.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인데, 사람들이 잘못 알아요. 근데 걔네들이 왜 그럴까? 영어를 잘 못해요, 속된 말로. 그래서 좀 많이 떨어져요, 발음이나 이런 게. 그 정도로 일본이 앞선 나라인데,
아니 그렇게 맨날 노벨상 지네들이 다 가져가는 미국 같은 경우 뭐 약을 개발 못하는지 이유가 있죠 물론. 아니 그냥 괜히 그냥 너무 그러니까 좀 그런 아쉬운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빨리 약 좀 개발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바이러스라는 게 참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어디죠? 저기 생각 안 나는데 태평양에 석상 있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벌써 알 거예요. 거기가 그렇게 큰 석상이 있다가 인구가 하나도 없어진 이유가 바로 바이러스 때문이란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그 섬을 이스터 섬 있잖아요. 예? 잘 아시죠? 이스터 섬에 원래 인구가 많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인구가 갑자기 멸종한 이유에 대해서 벌목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유럽인들이 들어오면서 물론 유럽인이 왔을 때는 인구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새로운 바이러스가 이게 적응을 못한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멸종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 많아요. 그래서 뭐 잉카 제국도 그렇고 다 바이러스로 설명하는 이론들도 많아요. 아직도 확실히 모르니까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람이 죽은 돼지 독감이라나요?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가 그렇다 그랬잖아요. 전에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죽은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죽은 스페인 독감은 아직도 원인을 못 밝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긴 한데 이 바이러스가 그만큼 무섭죠. 그래서 그런 어떤 약을 개발할 때 특허 기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워낙 오랜 기간 동안 돈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남이 또 그대로 복제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럼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허 기간을 예를 들어서 뭐 20년 이렇게 되면요. 이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 제네릭이라 그래가지고 요 밑에 나오죠. 이 제네릭. 보통 제네릭이란 말을 많이 써요. 우리는 이제 이 말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제네릭으로 통일한 거라고 하는데 이 상표관 무상표사 제상 약품이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스피린이란 말은 두통약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대명사 돼버린 건데 이런 이제 뭐 타이레놀이 나왔으면 또 비슷한 두통약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특허 기간이 끝나니까 이제 다른 데도 많이 참여해서 진통제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끝나면은 너도 나도 뛰어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특허 기간 동안만은 이제 특허로 법적으로 독점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상품은 이제 무상표 제품이라 해서 이 기간이 끝나면은 너도 나도 다 뛰어들어서 이 이제 진통제가 싸진 거죠. 응? 근데 이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보면요. 이런 게 있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처음에 이 제품이 개발되면요. 이 약이 상당히 비싸다고. 특허 기간 동안. 근데 소비자들은 이 약이 개발됐으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특허 기간이 끝나고 이제 이 무상표 약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3배 차이 난다 그래요. 그럼 이거 먹을 것 같죠? 근데 안 그렇대요. 이걸 먹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워낙 긴 기간 동안 이 약품에 친숙해져 가지고 이 다를지 모른다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저도 피부가 안 좋아서 유시락스를 먹는데 수입품이에요. 근데 의사들도 이거를 아직도 쓰는 데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체의학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이게 금지됐어요. 근데 딴 약을 먹잖아요. 말을 안 들어요. 잘 이상하게. 사람의 체질이라는 게 그런 건가 봐요. 근데 의사는 똑같은 약이래요. 이 유시락스를 못 구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근데 이게 사람마다 이렇게 좀 다르긴 하지만은 이제 보통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이 약을 먹고 있다가 이렇게 싼 약이 나와도요. 어느 정도는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된대요. 그래서 일부 소비자들은 이거와 이게 완전히 우리 배운 얘기죠. 대체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3배나 비싸고 싼 약이 똑같은 성분의 약이 나오는데도 어느 정도 기간에 계속 이 약이 판매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경쟁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경쟁 시장은 뭐 현실에 그렇게 많지는 않고 완전 경쟁이라는 거는 자 이제 보시면은 독점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만 있는 거죠. 하나. 이거는 좀 볼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현실의 예를. 그러니까 하나만 기업이 생산하는 건데 대체제도 별로 없어요. 한 기업이 그 상품을 공부하도록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독점 기업이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건데 장벽이 있다는 게 뭐냐면요. 물론 이제 광고를 통해 가지고 장벽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제일 쉬운 방법이요. 이게 시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시장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설비 투자를 엄청 해요, 여기다가. 그러면 다른 기업이 들어올 때, 와, 저 시장 들어가려면 저만큼의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 얘네들은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 거죠. 못 들어오게 하려고. 물론 국가적으로 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전력 같은 경우는 많이 민영화 됐지만은, 이게 국가에서 이제 만약 민영화 시키면 이제 전력이 값이 오르니까, 전기값도 우리나라 싼 나라거든요. 국가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거든요. 상하수도 특히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상수도 하수도 값은 전 세계에서 거의 우리가 제일 싸요, 제일 싸. 이런 것들 다 국가에서 규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철도 같은 경우 한번 만들려면요, 이게 레일을 까는데 돈이 많이 들지.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민영화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 산골에 가는 기차 안 깔지, 수익성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민간 기업이 참여를 안 하죠. 수익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지, 이거는. 그래서 혼자가 이렇게 되는 독점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레일 같은 경우는 한전이 완전 독점은 아니죠. SRT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국철이잖아요, 거의.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민영을 됐으면, 외국은 다 사철이에요, 사철. 외국은 사철이 더 많아요. 일본도 사철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국철이 거의 다인데 거의 독점에 가깝죠. 그래서 이제 근사 독점에, 거의 독점에 유사한 예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르는데 로템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현대. 코레일에 공급하는 그 차량의 대부분을 생산해요. 포스코. 포스코는 이제 혼자가 아닌데 거의 혼자처럼 행사한다는 건데, 특수광 원재료 생산을 거의 90% 차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독점에 가깝죠. 네이버. 네이버는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 네이버 많이 이용하거든요. 외국은 네이버 안 하지만은 우리나라만 그런데, 네이버 검색률이 검색 서비스 시장이 거의 80% 이상이 되거든요. 거의 다 차지하고 있죠, 시장을. 보통 커피 믹스 요새 안 먹죠. 동서식품이 거의 한 80% 차지해요. 그 다음에 오뚜기가 마요네즈 같은 경우는 딴 데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점유율이 높아요. 거의 80%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고. 프로 스포츠 팀 있죠. 프로 스포츠 팀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연고지에서는 어때요? 지역 연고를 가진 스포츠팀이 딱 하나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독점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독점도 사실은 경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야구 뭐 경쟁 관계라긴 좀 애매하지만은, 따지고 본다 그러면 프로야구가 있고 뭐 실업야구도 있고 아마추어 야구 있잖아, 이런 거. 이렇게 대체제는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얘네들을 이기기는 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얘기를 해볼까요? 음, 다이아몬드라는 게 사치의 상징이잖아요. 이게 이제 마릴린 먼로가 나온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서 그런 노래로 유명한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가, 우리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하고 다이아몬드하고 값이 왜 다르냐. 물은 풍부하고 다이아몬드는 희소해서 그렇다 그러죠. 맞긴 맞을 수 있어요. 물은 많잖아요. 많으니까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가치가 낮죠. 이해되죠? 희소성이 이게 굉장히 있으니까 가격이 높죠. 근데 이제 이게 학자들에 따르면요, 이게 연구 결과면 다이아몬드 유색 보석률보다 더 흔하대요, 이게. 단지 희귀하게 보일 뿐이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희귀하게 보이면요? 드비어스가 만들었죠, 이 회사가. 일부러.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이제 얘네가 이제 거의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인가요? 그쪽에 이제 그 이제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요, 러시아가 더 많대요. 이 다이아몬드는. 근데 이게 드비어스가 이제 여러 회사들을 다 합병했죠. 그 시장을 다 혼자 다 독식하게 만들어 놓고, 얘네가 생산량을요 조절을 해요. 많아서가 적어서가 아니라 값이 안 떨어지게끔 하려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너무 이런 영화나 이런 걸 이게 부의 상징이고 사치의 상징이고 돈 있는 사람들이 많고 대중 소비 사회로 되면서 뭔가 과시하고 싶었는데, 이게 다이아몬드가 비싸니까, 항상 비싸면은
어때요? 사람은 튕기거든요. 그죠? 우리 동네 떡볶이 집이 정말 맛있어요. 그죠? 학생들은 밀려. 아,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여기 우리 동네 밖 근처에 아무 떡볶이 집도 없네. 아, 가격 올리자. 그래도 올 거 아니에요. 또 올리자. 살아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없죠. 마찬가지예요. 얘네가 계속 올리다 보니까 어떤 게 나왔냐면요. 이 다이아몬드 판매량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여러분하고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아재 시절 얘기지만은 이게 어떤 광고가 나왔냐면요. 여러분들이 본 사람 다이아몬드 몬즈 해도 되죠. 몬드 is forever. EVR.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이 광고를 했어요. 이게 엄청난 광고 효과가 있었던 건데 지금은 안 하지만 물론 이 당시 왜 그랬냐면요. 이 다이아몬드가 영원하다는 선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거액을 들여서 이 당시에 뭐가 나왔냐면요. 이 다이아몬드에 대체할 수 있는 게 뭐? 비슷한 거? 큐빅이 나왔어요. 큐빅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은데 비슷한 큐빅을 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 이 드비어스사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야 니들이 아무리 그래도 다이아몬드만큼 영원하지 않다. 이게 광고 효과가 엄청났거든요. 지금도 얘네들이 그 광산이나 물론 소유하고 있고 공급량도 조절하는 건 맞지만은 얘네들이 희귀하게 만든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판매 전략을 엄청 잘 쓰는 거죠. 그런 사례를 이게 이제 독점의 예를 하나 들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과점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소수예요. 소수. 우리 동네에 떡볶이집이 서너 개만 있다고 하는 경우. 그죠? 떡볶이집 A, B, C 세 개만 있고 네 개도 있고 다섯 개도 있을 수 있어요. 나라 전체를 보면 수천 개 뭐 이렇게 되지만 수만 개. 근데 내가 여기 사는데 여기서 수요를 하는 데에서 떡볶이집이 다섯, 여섯, 일곱 개도 간다. 뭐 열 개도 돼요. 그러면 이 떡볶이 가게는 손님을 끌기 위해서 어때요? 이게 이 가격을 인하하겠죠. 그러면 내가 내리면 어때요? 얘도 내리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올려요. 이럴 때. 왜 그럴까요? 품질이 다르다는 거죠. 너는 밀가루 썼냐? 난 쌀 썼어. 만약 보지 않나요? 그 다음에 요 집은 또 어때요? 또 쌀 썼어? 나는 밀가루 쓰지만 여기다 보너스 줘. 아니 뭐죠? 또 하나 더 줘. 뭐 콜라도 줘. 이러면 어때요? 여기도 또 따라하겠죠. 이게 바로 과점 시장이에요. 뒤에 보는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하고 비슷한데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서너 개 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되는 게 여러분들 잘 아는 가전 시장들 있죠. 몇 개 안 되잖아요. 자동차 시장. 이런 것들이 이 통신 서비스 있죠. 몇 개예요? 우리나라 세 개잖아. 이게 턱 특히 저희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시장을 세 개 기업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네 개로 만들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세 개라니까 짜고 칠 수가 있지. 그죠? 설탕 유명하거든요. 설탕. 제일제당하고 몇 개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설탕 나오는 데가. 그러니까 짜고 쳐요.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을 서로가 합의해서 올리자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법에서 이거를 금지하고 있긴 하는데 이 설탕에 대해서 이게 많이 적발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담합한 얘기가 나오면요 과징금이라는 걸 때리거든요. 과징금. 근데 아유 이건 이제 치킨 게임인데 이건 이제 그 과징금 얘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과징금을 때린다는 거고 실제로 이게 대형마트에서 가격 낮추기 치킨 게임을 하거든요. 네가 낮추면 내가 낮추고 그런 거죠. 제임스 딘 영화에 이유 없는 반항에서 보면은 젊은 층이 차를 타고 여자들 친구들이 이렇게 있고 앞으로 돌진 차를 전속력으로 이쪽도 앞으로 돌진 게임을 하는 거죠. 너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용감하죠. 그죠? 근데 뭐예요? 사망이죠. 만약에 한쪽이 피하면은 얘는 겁쟁이고요. 그죠? 얘는 용감하죠. 둘 다 피하면 둘 다 겁쟁이죠. 이런 게 이제 치킨 게임이랑 마찬가지인데 이게 유명한 게 얘인데 이것도 이제 뭐냐면 한쪽이 낮추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계속 낮추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치킨 게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둘 다 피해 보는 거죠. 그렇지만 어때? 제품의 질이 별로 차이가 없다 보면은요, 이게 서로가 가격을 내리면요, 어떻게든 시장을 점유하려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가격이 내려간 생필품들을 보면요, 이마트하고 홈플러스하고 롯데마트 비교해 놓은 거거든요. 조금 지난 자료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이마트가 이제 가격 인하를 계속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이게 치킨 게임이에요. 마트가 몇 개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점 시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것들이에요. 자, 독점적 경쟁 시장은요, 이 용어가 좀 뭐 생소할 텐데, 기업이 무지 많아요. 많고, 새로운 기업이 진입해 들어오고, 개별 생산에 차별화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까 과점 같은 시장은요, LG나 삼성이나 이런데 누가 하나 더 들어와 봐요. 쉽지 않을걸요? 이게 또 뭐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런 독점적 경쟁이 제일 많은데, 우리 주변에는 떡볶이집을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서비스 있죠. 서비스 시장은 다인데 미용실 보세요. 제가 가는 미용실에서 딱 그게 정면을 보면 7개가 보이거든요. 7개 미용실이 있거든요. 눈안에만 딱 들어오는 게 아파트 바로 앞에서 그 정도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미용실을 차리건 말건 못 막지를 못한다는 거죠. 자유롭게 들어오고 각자 미용실마다 여러분들 가는 미용실 있지 않나요? 왜? 가면은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을 해주는 데 있죠. 그러니까 차별화된 서비스를 해주죠. 여러분들 당구 안 치는 사람 있잖아요. 당구장에 저희 때는 그랬지만 A, B, C 당구장을 가면요. 여기는 커피를 주고 여기는 안 줘요. 그럼 남학생들이 여기만 다 몰렸거든요. 뭐 그런 거. 차별화된 서비스를 해주는 데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통해 많이 하죠. 과점도 광고에 아까 여기도 광고 엄청 때리죠. 그래서 이제 광고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다음 다음 시간인가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얘기해 보자고요. 이게 광고는 엄청 많은데 우리는 이제 마케팅은 아니지만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보자 얘기들이 있어요. 네, 경영학 학생들은 물론 광고에 대해서 잘 알 테지만은 자, 그래서 제품을 차별하는 게 이제 얘가 스타벅스는 유명하죠. 제품은 니들하고 다르다. 그래서 오늘의 커피도 만든다든가 뭐 현지화를 한다든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유명해요. 옛날부터 한 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다 하지만은 구매 정보를 저장해서 추천하고 리뷰를 쓰게 하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다 하고 있지만은 뭐 여러분도 다 할 테니까 이 차별화된 상품 중에 하나가 이게 이, 이 뭐죠? 프랑스 원산지 상파뉴 지방에서 샴페인하고 스페인과 캘리포니아 제품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게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음, 얘네들이 이제 상파뉴 지방의 샴페인하고 얘네들이 구별하기 어려우니까 나온 게 뭐냐면 프랑스에 시작한 지리적 표시제죠. 지리적 표시제. 그래서 이제 보호를 받는데 다른 지역은 이런 거 표시 등으로 판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산물로 제가 비례적 표시제 잠깐 여기 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리적 표시제가 뭔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 지리적 표시란 농산물 그 가공 명성 품질 특징이 본질적으로 그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가공품 그 특정지 생산된 특산물을 의미한다 그러죠. 이 프랑스 애들이 그래서 나온 건데 그 지역의 원재료 갖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그 물건을 만들어내면요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해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까다로웠어요 조건이. 그래서 요새는 좀 완화됐는데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보성 녹차가 1호예요. 그런 거면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 장충동 가면은 음식도 다 되거든요. 족발이 유명하더라. 아, 오랫동안 막 가보면 수십 년 동안 대대로 했다며 지리적 표시제 등록 상품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왜? 여기서 만드는 모든 원재료들이 그 지역에서 난 걸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야? 중국산에서 가져온 것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 지리적 표시 대상이 안 돼요. 물론 음식점에서 된 거 있어요. 여러분들 품질관리원 들어가 보면요 많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신토부리 같은 그런 거죠. 외국 거 전혀 쓰지 않고 그 지역의 특산물로 만들어낸 제품들을 얘기하는 거. 그래서 베트남 가보면 아직도 수작업을 하는 저 저기 쌀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대표적인 이제 지리적 표시 등록이 된 거예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남들이 그거 쓰면 안 돼요. 그 상표를 이름을 보성녹차에서 딴 데서 하면 안 되죠. 자 다시 올라서 보면은
이제 이래서 이제 지리적 표시제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보호받으려고 하니까 높은 가격을 받게 된다는 건데, 이게 이제 하나 재밌는 사례 하나 여러분들 지루할까봐 하나 뽑아놓은 게 뭐냐면요. 이 와인의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독점적 경쟁 시장의 하나의 예인데, 이게 이제 보통 여러분들 와인 좋아하는 사람들 자꾸 술 얘기해서 좀 그런데요. 얘가 좋아서 그래요. 빈티지란 말 들어봤죠? 빈티지. 빈티지 알 거예요. 저는 잘 모르는데 이게 수확 연도를 표시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포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해마다 일조량이나 온도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수확 연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네요. 그래서 이제 빈티지라는 걸 쓰는데 우리가 보통 샤또라는 말 쓰죠. 샤또. 여러분들 와인 먹으면 샤또라는 거는 보통 그 뭐죠? 성곽이나 이제 대저택을 의미하는데 생산된 포도원을 얘기해요. 포도원. 포도원이 샤또인데 그 보통 이제 와인을 만들고 저장 시설이 구비한 장소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와인이라는 게 보통 로마 시대부터 전파됐거든요. 근데 지금의 보르도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부르고뉴 그런 지방의 특급 포도원이 누가 만들었냐면은 바로 로마인들이 개발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부르고뉴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이렇게 좋대요. 그 다음에 이 모래의 성질을 갖는 토양하고 배수가 잘 된다네요. 그래서 이제 이 와인의 맛을 내려고 미국하고 독일하고 영국하고 별짓을 다 했죠. 이런 맛을 내려고 그 지방의 포도 맛을 내려고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는데 독일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 세계적인 와인이 나중에 결국 나오거든요. 중세 때. 이게 뭐냐면은 이 수도원에서 이 포도를 수확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엄격해가지고 수도원장이 없으면 포도를 수확을 못 한대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여러분들 아는 얘기일 거예요. 뭐 수도원장이 딴 일 때문에 어떻게 딴 데를 가다 허락을 못 받았대요. 그 당시에 뭐 교통이 뭐 바로바로 뭐 KTX 타고 뭐 바로바로 오는 때가 아니니까 늦게 봐서 허락을 받다 보니까 포도가 수확이 늦었죠. 좀 쉬었죠. 변했잖아요. 그때 그걸 갖고 와인을 만들었는데 새로운 맛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진 거죠. 늦은 수확으로 도리어 새로운 맛을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그 포르투갈에서 이제 포도를 만들어서 가져오는데 이 영국에 오다가 와인이 부패돼 버리는 거예요. 꼭 저거랑 똑같죠. 중국에서 그 녹차, 홍차 먹어 이게 발효도에 따라 녹차냐, 홍차냐, 자스민차냐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그 와인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브랜디를 첨가했어요. 브랜디, 술이죠, 술. 그래서 나온 게 포트 와인이에요. 포트 와인. 여러분들 아는 포트 와인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도 암만 자기네들이 개발을 하려 해도 맛을 못 내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얘네들 짬뽕 잘하잖아요. 얘네들 토종 포도를 가져와 가지고 유럽에서 아니 자기네 포도하고 유럽 포도하고 전맥을 했죠. 전맥을 해서 세이블 블랑 여러분 들어봤나요? 세이블 블랑하고 바코누이 이런 와인이 탄생하게 된 거죠. 이게 결국은 뭐냐면요. 이 포도 만드는 데가 지금 영국, 독일, 이탈리아 굉장히 많죠. 뭐예요? 굉장히 많다 보니까 독점적 경쟁 시장이에요. 어? 그 다음에 하도 많으니까 완전 경쟁 같기도 하는데 얘네들의 이 시장은요 전부 다 자기 지역만의 특별한 맛을 강조하죠. 차별화된 제품을 내죠. 독점적 경쟁 시장이에요 이런 게. 미용 서비스처럼. 자, 음반 시장 같은 경우 가만히 보세요. 가수들 특유한 그런 특징, 노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때요? 사람들은 같은 A라는 사람이 노래하고 B라는 사람이 노래할 때 음반을 구매할 때 이 사람이 더 비싸다 하면 안 사나요? 사죠.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한 노래 특유한 게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도 이 음반을 사잖아요. 이것도 독점적 경쟁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에 대한 광고를 엄청 많이 하죠. 여기 이제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은 아니 이제 하나 사례 보시면은 통근치킨 사건은 유명하잖아요. 통근치킨 사건 이게 그 지금도 했어요. 작년에 했잖아요. 이게 나쁘냐 하는 거예요. 이게 통근치킨 이게 한 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유통비나 뭐 이런 걸 따졌을 때
이 롯데마트에서 했죠. 이게 롯데마트에서 했는데 이 주요 이제 프랜차이즈하고 치킨 가격을 비교하면 훨씬 싸요. 프랜차이즈 기업은 독점적 경쟁 시장이거든요. 새로운 롯데마트가 끼어들어가지고 자기네 통근치킨을 한 건데 실제 가격 비교해 보면요 많이 싸요. 작년 거에 보면요 2019년 5월 3일 날 예전에도 했거든요 이 통근치킨 행사를. 근데 5,000원에 판매했죠. 근데 그 이 5,000원에 이제 일주일간 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2019년 5월 달에 일반 판매가가 7,810원이고 뭐 L포인트 회원은 5,000원에 구입 가능하게 했는데 이 그러니까 회원은 이제 5,000원에 했다는 거죠. 그래서 12만 창립 21주년으로 11만 마리를 팔았다 그래요. 이게 좋은가 나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랜차이즈에서는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런 게 이게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둔 게 뭐냐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먼저 얘기해 볼게. 공정거래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랬잖아요. 그 설탕 담합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과징금 금액이죠. 이렇게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2015년까지. 근데 환급액이 더 많아요. 실제로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걸려가지고 나중에 이 환급받은 금액이 있죠. 다 부과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환급받은 금액까지 하면요. 실제로 징수한 감면받은 거거든요. 여러 가지 사유를 대가면서. 그럼 과징금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담합할 유인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얘기 안 달았네요. 상관없는데 우리가 광고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광고 하나만 이렇게 나중에 이제 광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는데 이 광고에 대해서 논쟁이 참 많아요. 옳으냐 그러냐 이제 많은데 이 1980년 60년대에 이 미국 같은 경우 하나의 사례가 있거든요.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이 1960년대에 우리보다 한참 앞섰으니까 그 안경 있죠. 안경 시장에 이 주별로 다른 규제를 했는데 일부 주에서는 안경 있죠. 안경 파는 거하고 거만하죠, 여러분들. 거만. 이거에 대한 광고를 금지한 주가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주에서는 금지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광고를 규제한 주 있죠.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한 주가 안경의 평균 가격이 33달러였대요. 지금 2015년 기준으로 해보면요. 대체로 이게 256달러였대요. 자, 그러면은 광고를 허용한 주를 보면은 우리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26달러였대요. 2015년 가격으로 202달러. 아까 요것만 기억해야 되죠. 결국은 광고를 금지한 데가 안경 가격을 거의 20% 올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라는 게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게 뭐 말 안 해도 알 정도로 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뭐 경쟁을 촉진시킨다든가 이런 거를 보면은 광고가 유용하죠. 근데 광고를 통해서 우리는 이게 이 소비자가 많이 현혹이 돼요. 이 품질에 대한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연예인들을 쓰는 이유가 소비자들은요. 지금 최근에 광고들을 보면은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도 어떤 이 제품이 내가 이 출연료가 뭐 1억이나 되는 연예인을 썼기 때문에 우리 회사 제품은 좋은 제품이다. 양질의 제품이다. 왜? 감당할 돈이 있을 정도의 그런 회사에서 만들었으니까 좋은 제품이다. 이런 대로 지금 자꾸 변질이 돼가요. 그래서 하여간 이 광고라는 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자꾸 이렇게 광고를 허용함으로 해가지고 경쟁을 촉진시키면요. 결국은 가격은 싸진다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려는 거고 이 광고에 대한 이제 좀 더 많은 얘기든 PPL이라든가 이런 광고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다음에 또 한번 얘기하고 그게 이제 옳은지 안 좋은지도 아마 그때 되면 오프라인 된다면은 한번 같이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깊이 얘기하면 어려울까봐 뭐 어떻게 사례를 해 주고 싶어도 워낙
저도 어떤 걸 해야 될지 좀 고민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사례를 보면요. 뭐 독점 많지 않지만 과점하고 독점의 시장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이 독점적 경영 시장은 거의 다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판매 전략을 하고 소비자들이 왜 이런 제품에 대해서도 구매를 하는지 실제로 그러면요.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요. 이 독점적 여러분들 미용이나 뭐 어떤 서비스 업종을 보면요. 마찬가지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LG나 자동차나 이런 이 과점 시장을 가만히 보면요. 가격이 다 비싼 편이에요. 다 비싼 거예요. 근데도 왜 살까? 비싸면 안 산다며. 근데 이게 수만 개 기업이 있으면요. 싼데 이 몇 개 기업만 한다 하더라도 이 가격이 다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산다고요. 왜 살까? 제품이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 제품마다. 그럼 소비자들은 그 차별에 대한 제품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충분히 지불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A라는 미용실보다 B라는 미용실을 커트가 10,000원인데 12,000원 갈 수 있는 거고 A라는 제품이 똑같은 품질하고 차이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A라는 가전에서는 서비스가 B보다 좋으니까 나는 간다는 거죠.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존재하죠. 여러분들 가만 잘 보세요. 이유가 다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을 내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제품이 다 똑같다면요. 우리가 뭐 이상적으로 완전 경쟁 얘기하지만은 이때는 가격을 비싸게 한다면 안 사죠. 그러면 가격은 싸지게 돼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 보는 시장들은요. 다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게 독점적 경쟁 시장이고 어떤 경우는 과점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말로 하면은 잘 모르니까 나중에 한번 이제 숫자를 좀 이렇게 봐서 보면요. 금방 알게 돼 있어요. 과점 시장하고 독점적 경쟁 시장하고 독점하고 이런 것들의 차이점을 좀 알게 돼 있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차이를 아는 거고 사례를 어떤 게 있는 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험 문제 난 거 한번 보시면 알지만은 이렇게 이해했다 가지고 문제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많이 틀리고 그런데 그거 한번 보자고요. 다음에 어떻게 내가 시험 문제를 냈는지.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시장의 여러 가지 모습을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봤어요. 그래서 이 가격 규제에 대한 거하고 시장 모습을 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보냐면은 우리 이제 예정대로 한다 그러면은 그 진도가 좀 빠르죠. 지금 저 광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모든 토의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오프라인 되면은 토의할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좀 길었죠. 좀 힘드셨을 텐데 다음 이 4주 끝나고 만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그때 보도록 하죠. 오늘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